자, 일단은 뭐 기준금리 동결됐다라는 네. 소식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거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기준금리 또 경제성장률 전망치 이런 것들 어떻게 발표될지, 이것도 네.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일단 기준금리가 동결됐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이상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내려봤자 크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우리가 금리라는 것이 올라야 되나 내려야 되나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로 결정해드리면 위험할수록 오르는 거고 안전할수록 내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내 신용등급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거든요. 내 신용등급이 위험해졌을 때, 신용등급이 안 좋을 때는 당연히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이자를 많이 물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조금 직장이 좋거나 돈이 많거나 하면은 돈을 빌릴 때 또 이자를 또 낮게 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앞으로 경제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위험해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면 지금부터 올리는 것이 맞고요. 앞으로 안전해질 것이다 라고 판단한다면 내리는 것이 맞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이렇게 금리를 좀 내려놓은 상태에서 동결시키는 것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는 뜻인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내년 성장률이 약간은 뭐 상승으로 잡는 쪽도 있고요. 또는 뭐 경제 성장률을 낮춰 잡는 투자 뭐 단체들도 많아요. 2% 미만으로 조금 잡는 데도 굉장히 많은데, 저도 사실 성장률은 이제는 내년은 조금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내년 경제 올해보단 조금 더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금리를 내릴 것이 아니라 올려야 한다. 근데 지금 약간 이상한 상황이 뭐냐면 미국 금리보다 우리나라 금리가 훨씬 더 낮은 상태죠. 근데 미국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어느 국가가 더 안전할 것인가 라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볼 때 미국이 더 안전하다라고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금리가 더 낮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더 낮은 금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역시나 해외로 자본 유출이라든지 우리나라에 돈을 맡기느니,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느니, 채권을 사느니 차라리 미국에 하겠다라는 해외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시나 우리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역시나 우리나라 돈을 팔고 외국 돈을 사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역시나 경제 부양 효과, 뭐 양적 완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역시나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미국의 또는 해외의 환율과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1달러를 사는데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환율 상승의 효과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좋을 것인가 라고 따져본다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환 부채에 대한 부담금이 사실 우리가 만약에 100억 달러를 빌렸을 때, 뭐 예를 들어서 1달러를 빌렸을 때 1,000원만 내면 갚으면 되는 것을 이제는 1달러 빌리면은 1,200원, 1,300원, 1,400원을 갚게 돼야 된다면은 그만큼 우리나라 돈을 많이 필요하게 되고 내수 경제가 살아야 되는데, 내수 경제는 죽으면서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사실은 그거는 우리나라 내수 경제 확 위축돼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경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에 대해서, 금리 사실 중요한 것 같은데 나랑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단 금리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동결을 했다라는 것은 역시나 이 양적 완화의 분위기,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경제 부양책으로 썼지만 이게 과연 먹힐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를 가파르게 올려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경제가 많이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어떻게 정책을 짜야 될지 정말 지금은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있어가지고 내가 팔지 살지, 현금을 가지고 있을지 현금을 조금 더 다른 자산으로 조금 돌려놔야 될지를 고민 많이 해보셔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2019년 마무리가 아니라 2020년 준비를 지금 해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오늘 뭐 지수가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금리랑은 크게 상관이 없이 밀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추세상 하락으로 전환이 되어 있고, 그리고 2050선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여기까지 밀려야지 다시 올라갈 수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 한 달 정도는 여기서 횡보하는 모습이 좀 나와줘야 그래야 조금 이렇게 물량을 다시 또 모아가는 형태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화장품주와 같이 이렇게 바닥 쪽에 있던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 생각이 들고요. 올라와 있는 종목이 빠지고 내려와 있는 종목이 올라가면서 약간 교체가 되어야 다시 2차 상승세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장이 나오려면 최소 한 달은 기다려야 되겠다. 그래서 12월 장이 재밌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1월, 2월, 3월 장은 지금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재밌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1월, 12월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챔수에 전화도 많이 주시고 강연에도 많이 오시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발품을 조금 파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문현진 전문가와 함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고, 이게 또 시장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내년 준비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금융통화위원회가 일단은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1.25%로 동결을 했습니다. 자, 지난달 16일에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역대 최저치인 1.25%로 0.25%포인트 낮춘 바가 있는데, 일단은 이번 달은 한 번 더 쉬어간다라는 식으로 동결을 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